사실은 제가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은 취임 당시 때부터 제가 탄핵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탄핵이 아니면 하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탄핵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 한번 봐볼 건데, 네. 지금 탄핵 소추안 가결로 네. 지금 현재 지금 직무 정지가 그렇죠. 된 상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조만간의 미래를 좀 봤을 때 네. 탄핵이냐, 복귀냐, 사실 좀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좀 맞습니다. 보시기에는 좀 어떤 결과가 좀 있을까요? 아, 네.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그 탄핵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계속 버틴다라고 신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번에 그 탄핵 소추안이 그 가결이 되면서 현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또 여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많은 문의를 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신령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하거나 조정이라고 할지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버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가서 지금 탄핵이 될 것인가 복귀가 될 것인가 라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하고는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탄핵이 됐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지금 이사단까지 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둘러보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기운은 제가 매체를 두고 봤을 때 그전하고는 정말 또 사뭇 다른 기운을 느껴서, 그리고 분명히 이 계엄령을 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하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분은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계엄령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현재 재판소에 가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저는 다 사전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하셨던 이유가 이번에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다시 언급을 한 게 있었는데, 주요하게 주요 골자를 보자면 그분의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선관위에서 북한의 그런 개입으로 인해서, 해킹으로 인해서 뭐 시스템 조작 이런 것들은 21대 때 총선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 22대 그 총선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의혹이 제기는 됐으나, 그런 부분에 누구 하나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헌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이 계엄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런 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예전에 제가 22대 총선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부정선거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제가 총선에서 했었고, 총선 치르기 전 1년 전에 이미 저는 23년도 여름에 제가 총선에 대해서 그런 투표 결과랑 그리고 몇 표까지 국민의힘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그 예언이 빗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총선 치르기 전 선거일 전에 제가 그 얘기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압도적이진 않지만 이긴다, 어느 정도 갭 차이는 있지만 표 차이로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21대 그 총선에서도 180석을 민주당이 차지했거든요. 그때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당에서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에서 악권으로 밀어주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때 분위기에서는 민주당이
진짜 우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고 특히 요번 21대 총선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 하나 잘하는 당이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국힘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재명 이 의원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여론에서 엎치락뒤치락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선거 2주 전부터 갑자기 여론에서는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갑자기 이긴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통계도 그렇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통계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어느 당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래요. 연이어서. 그래서 많은 이제 통계학자나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통계치를 보면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사전선거에서 아무리 관리를 한다 그래도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선거하고 본투표에서 보면 이게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게 타당하고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그 국힘의 그런 여론조사랑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거의 투표 차이가 확 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수학을 못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연의 섭리도 거슬리면은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게 수면 위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거를 누구 하나 표면화에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죠. 그 부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탁 터뜨렸다고 생각해요. 이 골마 터진 종기도 결국은 터져야지만 그게 낫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런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밝혀져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전선거는 분명히 어떤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달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갔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현재에 가서 반론을 하실 때 분명히 그 부분도 밝혀질 거라고 보여지면서 어쩌면 윤 대통령님은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한테나 여론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수면 아래에 있던 거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그거를 개혁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분명히 이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큰 계획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나 제가 이번에 느껴지는 이분의 기운은 상당히 180도로 바뀌었다는 게 매체에서도 보면 여러분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이분이 어쩌면 위기에 참 강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살아온 이분의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사법시험에서 구수를 하셨거든요. 보통 구수까지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끌고 가지 못합니다. 다 그 안에 포기하고 좌절해서 다른 길을 갈 텐데요. 이분은 구수까지 했다는 걸 보면 그만큼 뚝심과 저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셨고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됐다고 해요. 이분이 술을 마시고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나 정말 자기의 위협을 느끼고 위기사항이 되면 그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번에 그거를 저는 계엄령을 통해서 이분을 봤을 때 확고하게 느끼셨거든요. 어쩌면 자각을 하셨다? 아래서 깨어났다? 이 정도로 그분의 기운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이거는 의도적인 계획적인 그런 치밀하게 어쩌면 계획된 계엄령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이유도
분명히 정확하게 현재에서 판결 나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분은 현재에 가서는 탄핵이 아닌 다시 복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란죄를 자꾸 거론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거기까지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걸로 결론적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네, 이제 선생님께서 네. 이제 저랑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까지는 아닌 그 앞전에 네. 비상계엄령 전에 네. 이제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하야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정확히 좀 그 하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제가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은 취임 당시 때부터 제가 탄핵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탄핵이 아니면 하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탄핵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번에 탄핵과 하야는 25년, 을사년 하반기쯤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탄핵은 아니고 탄핵은 계속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야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스스로 내려오던지 근데 스스로 내려온다기보다는 이분의 신변상의 문제 그런 부분이 저는 계속적으로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감옥을 가시고 그리고 나서 빠르면 3개월 늦으면 한 5, 6개월 이 안에 자꾸 이분의 그런 신변상의 문제로 저는 조심스럽게 직무정지 또는 하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저는 자꾸 배후 세력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사람이 개인 단체가 글쎄 한 나라의 그런 대통령을 시해하거나 그런 음모를 꾸밀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개인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그 큰 배후 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이 이번에 어쩌면 이 계엄령으로 인해서 그게 도화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계엄령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년에 몸으로 치고 오는 몸수가 상당히 위협적이고 어쩌면 그게 목숨의 위협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모든 사건은 자연의 섭리처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인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분의 이런 테러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꾸 언급을 했는데요. 분명히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자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걸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세력이다. 종북의 세력이다. 근데 이제 그런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저는 결탁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이 진짜 도화선이 되는 걸로 저는 보여져. 어쩌면 이 계엄령을 발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분의 건강을 피해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무도 계엄령이라는 사건은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계엄령이라는 이 사건은 분명히 큰일은 일어난다고 저 또한 24년도 구군에 보면 제가 24년 12월 달에는 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대혼란이 오고 그리고 밀란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촛불 시위가 불같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계엄령으로 이 사건은 생각을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 누구나 그 어떤 사람도 이 계엄령을 언급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 사건은 이분이 치밀하게 계획하에 이걸 터뜨렸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분이 신변상의 문제가 저는 자꾸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기서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